이어서 문제 14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주 대안의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2000X2년 두 번째예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120만 원에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올해 손금 추인되는 게 5만 원 있나 봐요. 그래서 과세소득이 11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 말고도 추가적인 세무 조정이 더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2000X2년 세무 조정한 다음에 과세소득이 얼마고 법인세 부담액이 얼마인가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2000X2년 과세소득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20만 원이고요.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 작년에 손금 불산입된 게 있나 봐요. 올해 손금 산입되는 게 5만 원이에요. 참고로 이럴 수도 있겠지. 엑셀년에 아마도 이런 일 있을 거예요. 세전 이익이 얼마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얼마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X2년에 손금 산입 얼마, X3년에 손금 산입 얼마 이런 식으로 손금 추인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X3년 이후에 추가로 손금 산입될 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X3년 이후 추가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되는 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요 감가상각비는 이걸로 땡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 5만 원의 감가상각비 손금 불sam이 있었는데 올해 싹 다 유보 추인되는 거다라고 가정하고 풀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올해 FVPL 평가손실 9만 원이래요. 요거 손금 불산입하고요. 요거 내년에 유보 추인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퇴직급여는 엑셀년에 발생한 퇴직급여 한도 초과가 8만 원인데 올해부터 4년간 2만 원씩 손금 추인된대요. 참고로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요 상황이에요. X년에 5만 원 손금 불산입되고 X년에 5만 원 손금 산입되고 퇴직급여는 X년에 8만 원 이렇게 손금 불산입이 되었나 봐요. 근데 요게 X2, X3, X4, X5 2만 원씩 이렇게 손금 산입되나 봐요. 그래서 X년 기준으로는 손금 산입 2만 원에 미래 3년에 걸쳐 총 6만 원의 손금 산입될 게 더 있다. 이 상황이에요. 이건 작년에 이랬었고 올해는 어떻게 하면 돼? 올해는 퇴직급여 2만 원 손금 산입 그리고 3, 4, 5년에도 2만 원씩 추가로 손금 산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대비 한도초가 3만 원이 더 있네. 얘는 영구적 차이니까 이걸로 땡이에요. 그래서 2000X2년은 120만 원 빼기 5만 원 더하기 9만 원 빼기 2만 원 더하기 3만 원에서 125만 원 과세소득 나오고 그리고 올해 법인세율은 24%래요. 네, 30만 원 나오네. 그래서 이거 단기 법인세 부채 또는 미지급 법인세 30만 원 이렇게 주세요. 그 다음에 미래 예상되는 세율이 X3년에는 22%, 그 다음에 X4년 이후에는 20%로 예상된대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X2년 말 2년 법인세 자산을 계산해봐요. 11만 원은 22%, 4만 원은 20%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32,2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기초 이연 법인세 자산은 31,2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초 대비 기말 둘 다 부채 없고요. 이연 법인세 자산이 기초 대비 기말 31,200원이 32,200원으로 1,000원 증가했네. 그 다음에 나머지 대차 안 맞는 거 299,900원을 법인세 비용에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 거래 같은 게 있으면 추가로 발라내는 작업해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따로 없거든요. 더 여기서 마무리. 법인세 비용은 299,900원. 정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문제 15번 볼게요. 주 대안의 회계 담당자는 2000X년도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다음 같은 오류를 발견했고 중요한 오류예요. 싹 다 소급 제작성을 해야겠네. 그래서 2000X2년 전기 2월 이익연금과 2000X2년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아무튼 2000X2 회계연도에 대한 수정 분기만 하면 되겠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주 대안은 실질 재고 조사법을 정하면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매입을 인식했지만 제대로 잘했네. 매입액은 맞았어요. 근데 매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을 기말 재고자산에서 누락했다. 매입액은 맞았는데 기초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평가가 됐겠네. 이로 인해 X 0년 말 재고자산이 10만 원 과소고요. 1년 말 재고자산도 15만 원 과소 계상이래요. 그리고 X 2년 수정 분기할 건데 X 2년 말은 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그래서 X 2년 말 재고자산은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다라고 칠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X년 말 재고자산이 여기에 15만 원 과소 계상이고요.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은 적정하니까 기말 자산 부채 건드릴 거 없고요. 먼저 2000X년 말 재고자산이 15만 원 과소네. X년 재고자산 15만 원 과소네. 그럼 반대쪽에는 이익경험이 15만 원 과소일 거고 이익경험을 15만 원 까고 시작해야겠네. 까는 게 아니라 이익경험을 15,000원 15만 원 추가로 인식하고 해야겠네. 차변에 기초 기준으로 재고자산이 15만 원 과소니까 이익금도 15만 원 과소였을 거고 이익금은 15만 원 늘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은 당연히 매출원가겠지. 이렇게 첫 번째 수정 분기 도출했고 두 번째 오류 볼게요. X년 초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기계 A에 대해 6만 원에 지출했는데 요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대요. 근데 회사가 어떻게 잘못했냐면은 자 잘못된 회계 처리는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요. 즉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같은 거는 안에서 계속 요 모양새예요. 여기 회사의 잘못된 회계 처리. 근데 올바로 회계 처리했으면은 6만 원을 자산 잡은 다음에 감가상각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X 2년 말 현재 잔존 내용 요소가 2년이래요. 뭔 소리예요? 요때 잔존이 2년이니까 요때는 4년이었다. 그럼 6만 원을 4년 걸쳐 1년에 15,000원씩 상각 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X년 말에는 3만 원이 남아 있어야겠네. 네, 요거 보고 수정 분기해 주시면 돼요. 먼저 이게 기계인가? 네, 기계를 3만 원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15,000원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45,000원 대차 맞는 거 이익여금에 밀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채랑 관련된 오류가 있네. 먼저 사채가 있는데 요거 발행가액이 94842래요. 먼저 회사가 잘못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은 네, X년도와 X년도 이자 비용을 액면 이자인 6,000원씩만 인식을 했대요. 더 유효달법 제대로 안 하고 이자 수익 6,000원.
그 다음에 6,000원 빠지니까 도로 9484이. 또 그 다음에도 이자 수익 6,000원. 그 다음에 또 6,000원 빠지니까 도로 9484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회계 처리했으면은 유효절법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9484이 유효이자율이 8%. 요거 8% 할게요. 아 이거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지? 그래서 2000X1년 이자 비용은 뭐 이거 안 구해도 될 것 같으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6,000원 빠지니까 94842 곱하기 1.08 빼기 6,000 96429. 그 다음에 또 8% 할게요. 얘는 구해야겠다. 올바른 2000X2년 이자 비용이 96429 곱하기 8%라니까 7714. 그래서 6,000원 빠지니까 장부액이 98143 돼 있겠네. 그럼 얘랑 관련된 수정 분계 볼게요. 첫째, 94842인 사채를 98143으로 늘려놔야겠네. 네, 사채를 3,301원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6,000에서 7,714로 1,714 늘려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기초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네, 1587 나오네. 먼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가 가가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이에요. 먼저 1번 오류 수정은 네, 15만 원 증가. 두 번째 오류 수정이 45,000원 증가. 세 번째 오류 수정은 1,587 감소. 네, 193413 증가 나오네. 그 다음에 나는 2000X2년 당기손익 영향 물어봤거든요. 마이너스 15만 원, 마이너스 15,000원. 마이너스 15,000원. 마이너스 1714. 그래서 당기순익 영향은 네, 166714 감소 나오네요. 네, 어렵진 않았는데 손이 조금 많이 가는 유형이었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다음 문제 16번. 요거 회계사 1차 하셔서 2010년대 아주 말에 나왔던 기준서 사례인데 똑같이는 안 나왔고 살짝 바꿔서 냈네. 볼게요. 주 대하는 엑슬리온 초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고객은 매년 말 건물관리 용역의 개별 판매가 해당하는 100만 원을 후급하기로 했다. 이후 엑슬리온 초 뭔가 계약 변경이 있네. 계약 변경 좀 이따 하고 일단은 네, 계약 변경 직전까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래는 첫 해 10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2년에 200만 원짜리 계약이에요. 그래서 첫 해 말은 진행률이 2분의 1이지 200만 원 2분의 1, 100만 원이 누적 수익이고 첫 해니까 100만 원이 단기 수익이고
자, 후불로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 현금 100만 원, 수익 100만 원 이랬을 거예요. 근데 X년 초에 계약 변경이 일어나요. 어떤 계약 변경이냐면은 계약 기간을 4년 추가한 대신에 추가된 기간 3, 4, 5, 6년이요. 90만 원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요. 추가된 기간에 대한 용역 대가가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매년 초 선급한 조건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수행 의무와 추가적인 수행 의무가 구별된다고 치고요. 거래 가격이 적절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잖아요. 이 계약 변경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나?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새로운 계약은 X2년부터 자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계약이다. 2년 100만 원에 그 다음에 3, 4, 5, 6년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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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만이에요. 그래서 4년에 460만 원, 5년에 460만 원. 그래서 5년에 걸쳐 460만 원의 수익 잡으면 되는데 일단은 답부터 내볼게요. 문제에서 2000X3년 수익 물어봤거든요. 얼마예요? 460만 원 곱하기 혹은 나누기 5 하면 되겠네. 네, 92만 원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2번이에요.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더 하고 지나갈게요. 먼저 2000X년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잖아요. X년 말까지 누적으로 진행률 얼마예요? 5분의 1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새로운 계약에서의 X1년 말까 X년 말까지 누적 수익은 460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92만 원. 첫 해니까 단기 수익이 92만 원이다. 우리 X3년 거까지만 할게요. X3년은 5분의 2예요. 460만 원에 5분의 2, 184만 원이 누적 수익이고 여기서 전기 말까지의 누적 수익 92만 원 빼니까 단기 수익 92만 원 이렇게 되겠네. 만약에 화폐 시간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보여드릴게요. 먼저 X년 초에 원래는 2년차 대가가 100만 원인데 이거 선물로 받기로 바꿨어요. 현금 100만 원. 근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받았네. 계약 부채. 그리고 X2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수행 의무 이행한 거 92만 원이에요. 그럼 계약 부채 92만 원을 제거하고 (92만 원) 수익 잡아주시고 그리고 X3년에 선불로 90만 원 받아요. 요거 계약 부채 잡고 그 다음에 X3년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9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부채 92만 원 줄이고 92만 원 수익 하면 되겠네. 네, 참고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다음은 주 대안의 공사 계약과 관련된 자료이다. X년 초 시작되어 3년 말에 완공되었고 총 계약 금액은 500이에요. 그리고 이거 기간에 걸쳐 통제가 이전되는 것을 판단. 당연히 그래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다. 그럼 진행 기준 해야겠네. X2년 공사 손익을 물어봤어요. 먼저 첫 해부터 해볼게요. X1년 100만 원 투입했는데 300만 원 추가로 투입될 걸로 예상된대요. 그럼 진행률은 400만 분의 100만에서 25%예요. 그 다음에 X2년은요. 200만 원 추가로 투입해서 누적 투입 원가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추가로 더 투입해서 400만 원까지 되면 완성이 되겠다라고 추정이 되었네.
또 진행률 75%예요. 그리고 총 계약 금액은 500만 원에서 변동이 없네. 그럼 매년 시가 수익 계산해 볼게요. 첫 해 얼마? 500만 원에 25% 125만 원. 두 번째는 50% 추가로 진행했네. 500에 50% 250만 원. 그 다음에 비용은 매년 지출한 금액 100만 원에 200만 원 해주시면 돼요. 요게 추가로 혹시라도 손실 부담 계약에 해당하면은 추가적인 손실을 잡아야 되는데 그딴 거 있다 없다? 없다. 첫 해는 400에 500, 두 번째도 400에 500. 해당 사항 없네. 이걸로 끝이에요. 너무 쉽게 나왔다. 그래서 첫 해는 25만 원 이익, 두 번째는 50만 원 이익. 이거 물어봤어요. 또 50만 원 이익해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18번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틀렸네. 확정급여 제도에서 순확정급여 부채를 재측정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순확정급여 부채의 순이자는 연차 보고기간 말의 순확정급여 부채와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초라고 해야 돼요. 요거예요. 제가 항상 계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잖아요. 기초 플러스 증가는 감소 플러스 기말이다. 확정급여 채무가 얼마 기초기말 잔액이 나올 거잖아요. 요거는 예측단 적립 방식으로 보험기리사 형님들이 구해주셔야 돼요. 얘는 언제 할인율 가지고 확정급여 채무 구하는 거예요. 기초 할인율 가지고 확정급여 채무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말 확정급여 채무 구할 때는 당연히 뭐 써야 된다? 기말 할인율 써야 돼요. 요거 다시 기말 확정급여 채무 구할 때는 기말 할인율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확정급여 채무는 단기 근무 원가만큼 증가할 거고 이자 원가만큼 증가할 거잖아요. 근데 요 이자 원가 구할 때 이 할인율 쓰면 되나? 아니지. 이 할인율 써야 돼요. 또 기말 확정급여 채무는 기말 할인율을 구하는 거고 기초 확정급여 채무는 기초 할인율을 구하는 거다. 근데 요 확정급여 채무 이자 원가는 기초 금액 베이스로 구하는 거잖아요. 또 기초 곱하기 기초 할인율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얘는 기말 할인율로 이자 비용 구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19번 기업 회계 기준서 제1102호 주식 기준 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네. 확인해 볼게요.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의 말과 결제일에 부채 공정 가치를 재측정하고 맞지? 주식 결제형은 재측정 안 하는데 현금 결제형은 재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공정가치 변동액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는 건가? 아니라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주식 보상 비용에. 그래서 틀렸네. 2번이. 이어서 문제 20번이요. 중도 주식 기준 보상 중도 청산이 나왔는데 중도 청산은 원래 손이 되게 많이 가도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가정을 되게 쉽게 해가지고 의외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볼게요. 주 대안은 2000X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3년 용역 제공 조건으로 1인당 주식 결제형 주식 선택권 100개를 부여했다. 근데 3년 중 종업원과 합의하여 전량 현금 700원씩의 중도 청산했대요. 그래서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600원이고 중도 청산일 660원이에요. 요 거래가 X3년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 단 종업원의 중도 퇴사를 고려해서 좀 재미있는데 종업원의 중도 퇴사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좀 재미가 없네. 구해볼게요. 일단은 X년 말 주식 선택권 한번 구해봐요. 일단은 중도 퇴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100명이고요. 인당 100개 부여했고 최초로 측정한 공정가치가 600원이고 근데 X2년 말에는 3년 중에 2년 지났잖아요. 요중 3분의 2만큼이 2년 말 주식 선택권 잔액일 거예요. 요 계산해 보시면은 400만 원 나와요.
근데 중도 청산해 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즉시 가득한 다음에 그 다음 청산에 대한 회계처리 해야잖아요. 일단은 즉시 가득시켜 볼게요. 그래서 3년 중 즉시 가득된다면은 100명 곱하기 100개 곱하기 600원에서 600만 원, 3분의 1만큼이 추가로 가득이 즉시 되어야 돼요. 요거 회계 처리해 보자면은 주식 보상 비용 200만 원에 자본은 빨간색으로 분개 때릴게요. 자본으로 주식 선택권 200만 원. 그다음에 중도 청산 해 볼게요. 먼저 100명에게 100개씩 총 10,000개에 대해 중도 청산했는데 개당 700원, 총 700만 원 지급했대요. 근데 중도 청산일 현재 공정가치가 개당 660원이에요. 그럼 현금을 총 700만 원 지급했는데 둘로 나눌 수가 있겠네. 청산 시점에 옵션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660만 원과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40만 원 이렇게 요 660만 원은 600만 원의 주식 선택권을 중도 청산하기 위해 지급한 거예요. 요 60만 원은 자본 거래로 인한 손익이니까 뭐 기타 자본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40만 원은 공정가치 초과해서 더 준 거잖아요. 일종의 상여금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요거 주식 보상 비용 처리해 주시면 돼요. 또 X3년 단기 손익 영향 물어봤는데 요 주식 보상 비용 240만 원 말고는 없거든요. 또 X3년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240만 원 감소.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 21번 볼게요. 기업 회계 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네.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리스 개시일에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리스 약정일, 즉 리스 약정 시점에 판단을 해야 돼요. 뭐 금융 리스든 운용 리스든 파악해야 되잖아요. 개시일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약정일에 판단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요게 리스 계약인지 리스가 아닌지는 계약 약정일에 판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22번 볼게요. 주 대안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 민국 리스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리스 개시일은 X1년 1월 1일이고요. 리스 기간 3년인데 매년 말 74만 3,823을 후급해요. 그리고 여기 후불 리스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 개시일 이전에 선불 리스료예요. 10만 원을 부담했고요. 그 다음에 5만 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그 다음에 리스 회사가 부담한 건 없는데 어차피 나랑 상관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만 원의 소유권을 이전한대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선불 리스료로 10만 원 부담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후불로 추가로 지급할 게 743823씩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20만 원 있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이거 우리 회사가 부담한 게 어디 갔어? 5만 원도 있네. 그 다음에 적절한 할인율은 10%. 그럼 X년 초 회계 처리해 볼게요. 여기 선금 리스료는 리스 개시일 이전이라고 했는데 날짜가 딱히 안 나왔거든요. 그냥 큰 차이 없으니까 X년 초에 지급했다라고 칠게요. 선불 리스료로 10만 원 지급했고 그 다음에 리스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요거 합계예요. 그래서 743823 곱하기 2.4868 그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0.7513 하니까 2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현금 5만 원 지급하고 그래서 사용권 자산이 215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엑셀연초 회계처를 일단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2000 엑셀연 말 리스 부채거든요. 그럼 부채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리스 부채 얼마? 200만 원이고요. 요게 1년 동안에 얼마 증가해요? 10% 증가해요. 첫 해 이자 비용 20만 원. 그래서 만약에 2000X년 단기 손익 역량 물어봤으면은 요거에서 감가상각비 구하고 요 이자 비용 두 개 합계액 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743, 823 하면 되겠네. 네, 1456, 177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 꼭 이렇게 풀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2000X년 단기 손익 역량 물어봤으면은 이자 비용 구하고 요거서 감가상각비 구하고 둘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꼴랑 2000X년 말 그 리스 부채 잔액만 물어봤네. 요거. 얘는 어떻게 구해도 될까? 최초 200만 원 인식한 다음에 뭐 사용권 자산 이번 문제 물어보지도 않았고 유효 이절법을 정한 다음에 숫자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해요. 이렇게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743823 나누기 1.1 이퀄 그 다음에 943823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퀄 GT 이렇게 때리면은 네 값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물론 단수 차이 한 10원 정도씩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하니까 145만 6,222 나오지. 단수 차이가 좀 나네. 네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 다음에 문제 23번 볼게요. 일단 이거 틀린 게 3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희석 주당 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 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 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에 반희석이라면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이 경우 권리 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은 보통주를 보고기간 말 시장 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주식 매입권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행사 가격 있잖아요. 그 행사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한 효과 고려해야 되지. 근데 그거 고려할 때 보고 기간 말 시장 가격 기준으로 그 매입한 효과를 고려하나요? 아니라 평균 시가로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틀린 거였다. 그 다음에 이어서 24번. 이게 좀 지엽적인 게 나왔어요. 요거는 2차 시험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1차에서 내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굉장히 지엽적인 주제였다. 볼게요. 2000X년 1월 1일 현재 주 대안의 유통 보통 주익수는 10만 주고 2000X년 4분기 실체선 사업결합 합병인가 봐요. 관련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영업점 하나 개점할 때마다 5,000주를 발행하기로. 근데 실제로 5월 1일, 9월 1일 네, 개점을 했대요. 단기 순이익은 4,200만 원이고 희석 주당이익 물어봤네. 일단은 기본 주당이익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월 1일 10만 주에서 시작하고 5월 1일 영업점을 개점해서 5,000주를 발행해 줬고 그리고 10월 1일 10월이 아니구나. 9월 1일 추가로 5천 지점 하나 더 넣어서 5,000주 발행했고 이것 말고 보통주 변동 내역이 없네. 그럼 1월 1일은 곱하기 12분의 12 요거 10만 주. 그 다음에 5월 1일은 12분의 8 해야지. 네, 3333. 그 다음에 9월 1일은 90, 11, 12 네 달이지 12분의 4. 1667. 또 기본 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10만 5천 주예요. 또 단기 순이익이 4,200만 원.
4,200만 나누기 10만 5천 해가지고 네, 기본 주당이익 400원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조건부 대가랑 관련한 희석 효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두 개 지점을 발행했고 한 개당 5,000원씩이니까 총 여기 만주하면 돼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하나 개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 또 하나 개점을 했고. 그래서 오른쪽 여기 있는 부분은 자 5천 여기 5천 5천이지. 5천에 12분의 8, 5천에 12분의 9. 요거가 바로 여기예요. 이미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 들어간 거고 만약에 얘네들을 최대한 이른 타이밍에 발행했으면은 요 빗금친 넓이만큼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요만큼이 잠재적 보통주예요. 얼마 하면 돼요? 5천에 12분의 8 더하기 5천에 12분의 4. 요 빗금친 면적 계산해 보시면 딱 5천원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희석주당 순이익은 기본이 10만 5천에 4,200만이고 얘는 손익에 미친 영향은 없고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만 5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4만 4,200만 나누기 11만 해서 380이 나오네. 네, 이어서 25번 볼게요.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 대안의 현금 흐름표 관련 자료이다. 딱 전형적인 공급자에게 대한 현금 유출 물어보는 건데 특이한 게 일단은 현금 유출이 66만 원이다 라고 나온 다음에 매출 원가가 역으로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푸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은 공급자 관련한 단기 손익 역량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매출 원가가 얼마 이거 역산하라고 했는데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일단 매출 원가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기초 대비 기말 평가 충당금이 3,000원 증가해서 올해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3,000원인가 봐요. 근데 이 3,000원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요 평가 손실 3,000원은 기타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아, 평가 손실 3,000원은 매출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비용이네. 또 관련된 손익 계정이 매입 채무 관련 외환환산이익이 11,000원 있대요. 그 매입 채무 외환이익 11,000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손익 역량이 얼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자산 부채 보니까 재고 자산이 기초 대비 기말 13만 원 감소했고, 그리고 평가 충당금이 3,000원 증가했고, 그리고 매입 채무가 기초 대비 기말 12만 원 증가했고, 그리고 현금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이 66만 원이래요. 그럼 요거 역산 되겠네. 그러면은 단기 손익 역량 얼마예요? 13만 원 더하기 3,000원 더하기 12만 원 더하기 66만에서 91만 3천 원이요. 요 단기 손익 역량 합계가 마이너스 91만 3천 원이잖아요. 아, 이거 왁구 봐주려면은 요게 8천 원 증가니까 이게 92만 1천 원. 이렇게 나야지 딱 맞겠네. 더 매출 원가는 4번에 92만 1천 원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중급 회계 부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급 회계로 넘어가 볼게요.